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충고와 훈수해 주실 분이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오늘 대리인을 통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SNS에 이런 글도 올렸는데요.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다.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린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심장한 글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일단 결심은 했는데 발표를 미루기 위해서 시간을 갖겠다는 건지 잠행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고민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사안이 아니죠. 네. 당대표 출마한다 안 한다 이미 마음속에 욕망을 꿈틀거리고 있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표를 썼을 때 뭐 설령 사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당대표의 허용만 된다면 사표 쓰지 않고 출마를 했을 겁니다. 예, 당연히 이 본인이 그렇게 정치적 방향을 이미 정한 것인데도 이제 시간을 끌고 다시 또 고민하는 듯 하면서 또 이 선문답 하듯이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이 알레고리가 그런 비유가 풍부한 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대로 있다. 그리고 예. 흘러내리는 물을 바위가 막아도 그 물은 바다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 이치,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도도한 흐름 뭐 이런 예, 거겠죠. 본인이 예. 당대표에 나가고 그리고 당권을 잡는 것을 하나의 이치, 순리의 비유를 한 네. 건데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이 나 대표가 나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이 특정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대표도 비교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거기에 들어가요. 자기애가 좀 강한 분이죠.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정치하겠죠. 예, 그리고 나르시시즘도 좀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겠고요. 예. 필요한데 가령 대중거리면 우리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보느냐. 이 방송에서 적합한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차도녀,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대중에게 인기는 있어요. 이 나경원 의원이 등장을 하면 줄을 쫙 씁니다. 뭐 사진 한 번 같이 찍자고. 워낙 유명인이고 또 미인이고 예. 또 유력 한 사람 정치인이고. 사진 같이 찍으면 예. 줄을 쫙 써요. 나도 그렇죠. 찍어요, 나도 찍어요 하고 다 줄을 쓰는데 네. 막상 이 대중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중은 뭘 원합니까? 왜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당장 선거 때가 아니어도 어제 그저께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 주변에서 막 환호를 하니까 이렇게 하트. 예, 하트 모양도 보이고. 네. 왜 근데 시장판에 가서 하필이면 오뎅, 떡볶이 먹는 그 뻔한 사진을 또 연출을 할까요? 보수의 성지에서. 그 뭔가 그죠? 대중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나는 당신들과 함께 호흡한다. 나는 당신들처럼 이 오뎅을 먹을 수 있다. 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 역시 오뎅을 먹고 떡볶이를 먹겠지만 대중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는 거리가 먼 귀족의 여자, 예. 이 차도녀, 차가운 네. 도시 여자로 네. 본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나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론 역선택이 많이 작용을 했겠지만 예. 이 당심과 일반 민심은 나경원에 대한 당심과 민심은 그만큼 괴리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예.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 의원 또 나는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대중성을 좀 더 획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민적 친근함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처럼 생각해 본다. 예, 좀 예. 더 나는 생각하겠다. 예.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대중에게는 간보기로 보입니다. 네. 간보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은 그 장관급 인사는 그만두면서 환경대사는 왜 그만두지 않았나? 뭐 외국 앞으로 나간 데 써먹으려고 예, 예. 또 그런 독설을 했는데 그런 독설이 오히려 대중에게
아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다. 네. 예, 근데 이 나 의원이 대중성을 갖고 있다면 홍준표가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예. 하면 참 진짜 쓸데없는 소리나 해서 말이야. 이런 거꾸로 비판을 받을 판인데 네네. 아 그 말 참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촌철살인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 이유는 바로 나경원 의원이 인기는 높대. 반면 대중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나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깊은 내공과 함께 예. 또 대중성 이것이 필요하다. 뭐 나 의원이 쌓은 경륜은 크잖아요. 청천 20년 가까이 예, 했잖아요. 원내대표도 그죠? 했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예. 솔직히 잘 싸웠어요. 어떤 남자 그 원내대표보다 네. 저는 오히려 더 잘 싸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경원이라면 대중들은 고개를 자꾸 안쪽으로 꼴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중성이 결여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떡볶이를 먹고 오뎅을 먹어도 예.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게 늘 먹는 게 아닌 것 야, 같아요. 그럼요. 몸에 예. 배어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귀족이 내려와서 어쩌다가 마당을 한번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예. 근데 언제쯤 출마 여부를 밝힐까 이게 좀 궁금한데 일단 윤 대통령은 사직서를 수리해야 되는데 순방을 갔기 때문에 나 전 의원 입장에선 출마 선언을 대통령 순방 전에 한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도 풍겼고 해외 순방 중에 굳이 전자결제까지 하고 아직 나경원 의원을 애정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런데 예. 사실 이게 나 그만둡니다는 얘기를 문자로 넣고 네. 예, 그리고 전화로 했다. 그건 좀 이상하죠. 예. 사실은 장관급 인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장관급 인사가 이 문자로 저 그만둡니다 하고 사표를 쓰는 진리가 없거든요. 물론 저도 옛날에 이 문자로 해촉을 한번 당해봤으니까 그 문자로 통보를 하는 게 꼭 예. 대놓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나라도 하는구나. 우리나라 그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었습니까? 네. 아 이분도 하는구나 하고 내 예.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문자로 할 바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직서를 예. 냈을 때 그걸 꼭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해야만 사직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네. 장관급 인사라고 하지만 장관이 아니잖아요. 예. 현직에 이 사무실에서 수많은 휘하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국가적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육출산위원회는 하나의 정책을 이제 준비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사직서를 냈다는 것 자체로 저는 사직은 완료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나 의원이 출마 선언은 네. 제가 보기로는 윤 대통령이 네. 순방을 나가 있는 동안에 하지 않겠느냐. 아, 나가 있는 동안요? 예, 나가 있는 동안에 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아마 설 오히려 직전이 아마 될 것으로 저는 이제 보이는데. 예. 어떻든 아니, 지금 어쨌든 굳이 윤 대통령 또는 현 정부가 각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인데 나가 있을 때 전격적으로 하면 좀 이쪽에서 소위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출마를 예.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사직서까지 내면서 네.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예. 저는 이건 윤 대통령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통령실에 소위 대통령의 비서들이 실책을 저질러도 엄청난 실책을 저질렀어요. 뭔가 예.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 네네. 이 김재호 판사의 대법관 내정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가족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표현이 그래요. 상정할 수 없다. 네. 이런 해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네. 제가 만약에 나 의원 같았으면요, 아마 정말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누구 맥살을 잡았을 겁니다. 예,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출마를 할 경우에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도덕적인 어떤 결함 이런 거를 찾아내서 건드릴 수도 있다, 위크 포인트를 공략할 수도 있다,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었잖아요. 흉흉하게. 정치 도의상 네. 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 건데, 근데 정말 정말 윤 대통령이 친구인 예. 김지호 판사에게 다음 대법관 자네가 해, 웃으면서 예, 예. 그런 말을 했다고 손을 칩시다.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내정설이 됐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입을 꽉 닫고 쉬어야죠. 예. 절대 밖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네. 그야말로 비하인드 스토리고 실제 그렇게 임명이 될지도 모르고 또 안 될지도 모르고 또 이 대법관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 예비수상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네. 김지호 판사를 추천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더더군다나 그런데 그게 유력 정치인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더 시끄럽지 않겠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나 의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서로 충돌이 되니까 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상종은 이건요, 좀 결이 다르네요, 이건 말에. 예. 가령 윤석열 그 정부의 비서진에서 정반대로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두고 어느 특정인을 두고 상종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정치판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 시정 자배가 쓰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고요. 예. 사실. 그렇죠? 시정 자배가 쓴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표현을 지금 듣고도 나 의원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여 이 그것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 4번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나 의원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네. 나는 출마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한 건데 실제 그렇죠. 지금 아주 재밌는 것이요. 이번에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다 그쪽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 그죠? 말은 뭔가 예.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원래부터 보수의 아이콘이었다기보다는 그건 아니죠. 예, 지난 예. 대선에서 보수 진영에서 후보를 못 찾아내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각을 세웠던 대립각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와 가지고 또 아이러니컬하게 예. 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된 분이죠. 그렇죠. 사실상 모셔다시피 해서 예. 대안으로 내세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음 이제 차기 당권을 그리고 공천권을 장악하는 당권을 결정을 하는데 모두가 다 윤석열 정부를 위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보수를 위하여 예.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무섭다는 얘기네요. 권력이 무섭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자들이 예. 이자들이라고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 예, 예. 보수의 정체성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 아,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뭐 이 중에서 당 대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공천권을 또 쥘 것이고 그렇죠. 또 이분들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막 누구 할 것 없이 제발 서로 간 보는 일은 네. 이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만히 우리 이번에 후보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옛날부터 언론에 네. 간복이라는 말이 다 한 번씩은 다 등장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 간복이 소리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예. 바로 정치 지도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또 간복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지금 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뭐 지금 뭐 출마 고민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까지 일단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은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원 간담회도 가고 지지를 본격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또 당심과 윤심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듯 하고 있는데 수도권 당 대표론 이야기를 띄운 게 이제 소위 윤안 연대란 예. 말이죠. 윤상현, 안철수. 이 양측의 기싸움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지금요? 이게 재밌습니다. 네. 이거 보면요. 김장연대, 네네. 이건 안윤연대에서 지적을 하다시피 제일 부족한 것이 수도권, 네. 그리고 MZ 세대에 대한 예. 어떤 이 뭐라고 할까,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이제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안윤연대, 안윤이들 딱 쪼개가지고 들로 나눴을 때 안철수 후보, 솔직히 지금 김기현 그 후보가 이 거론을 했듯이 이 당에 들어온 지 이제 아직 1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철수가 마치 자기가 보수의 터줏대감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코미디예요. 네. 뭔가 하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쪽 축인 그 윤상현 의원은 그렇습니다. 난 윤상현 의원이 후보가 되고 또 안철수 후보가 예상과 달리 지금 언론이 보는 것과 달리 또다시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가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 그만큼 아직 보수의 정체성에 녹아들지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네, 겁니다. 네. 이분은 새 정치한다고 등장을 했는데 결국 정당사를 보면 예.
민주당이 먼저 몸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그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3의 길을 걷다가 그런데도 호남을 기반으로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쪽 보수 본류로 들어왔다. 근데 마치 여기서 터줏대감처럼 얘기를 한다. 이건 아니죠.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지금 뭘 기대하는가 하면 네. 후보들 중에 친박 그룹이 없어요. 예. 이 박근혜 정부 쪽에 몸을 담았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다. 뭐 그쪽 라인이다.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윤석열 의원밖에 없죠. 근데 윤상현 예. 의원은 묘하게요. 지금 여론조사를 쭉 보고 아닌 말로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네. 배신자라는 소리를 이상하게 많이 들어요.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적은 없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는데 아마 그 고민은 본인이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때는 친박이었는데 지금 친윤을 호소한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 신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새로운 친윤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예. 명운을 함께했던 쪽에서 보면 배신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 바로 나경원 의원. 네.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성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예. 이 점을 본인이 먼저 깨닫고 좀 더 진지하게 대중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경원, 뭐 지금 당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고 있을 건데 예. 거기에 나는 그 큰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이 언제 출마 선언을 전격적으로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8일 안에 한다니까요. 자,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또 어제 신년 기자회견도 했죠. 키워드는 민생 개헌 또 영수 회담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왜 굳이 영수 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그 계속 죽이고 네. 본인을 뭐라고 지금 계속 띄워올렸습니까? 나는 윤석열이 정적이다. 예.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성남지청에 그 소환되어 가서 검사 앞에서 12시간이나 조사를 받는 것을 예. 윤석열 정부가 정적 말살하는 것으로 정치 탄압하는 것으로 야당을 죽이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남지청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처음에 뭐 언론사에 따라서 처음에 20여 명의 의원이 나왔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중에 기자가 다 헤아려 보니까 43명, 43명이란 말이에요. 예. 이 4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갖고 12시간 뒤 저녁까지 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입구에서 내려서 거의 한 200m 되는 길을 그 손을 흔들고 환호하고 악수까지 하면서 가서 지지세하듯이. 예, 이 용지 이걸 끄집어내서 읽었다. 10분 가까이 읽었다. 나는 본인을 계속해서 그 띄어 올리는데 어떻게 띄어 올리느냐. 나는 윤석열이 정적이다. 근데 윤석열이 정적이 아니죠.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반열에 오른 예. 분이고 본인은 지금 그것도 뇌물 같은 파림시 범죄 등으로 그리고 한두 건이 아니라 적어도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이 넘는 예. 각종 의혹으로 앞으로 줄줄이 그 검찰이 조사를 받아야 될 분인데 본인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앞길은 친길랑 떨어진데 네. 갈 길은 퇴로로 막혀가 있는데 지금 살아남기 위한 방편 아니겠느냐. 뭐 결국 그것밖에 선택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결국은 지금 방탄조끼를 네 벌이나 입었지만은 예. 이 방탄조끼 네 벌은요 순간적으로 무너지는데 이번에 큰 사건이 두 개가 터져버리잖아요. 하나는 김승태의 귀국, 또 하나는 김만배의 입입니다.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김만배가 그 대법원 사건을 두 건을 내가 바꿔놨다, 결론을 바꿨다. 네. 지금 말하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을 예. 토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폭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어느 특정 신문사의 그에서 함부로 이 내놓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워낙 큰 문제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법원이라 그는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최종적인 어떤 국가기관, 네. 이 국가기관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거래 의혹은요. 단순히 전직 대법관 권순일이라는 전직 대법관 한 명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생명이 권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이 국가 대한민국 이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가를 국기를 흔들 수 예, 있는 국기를 문자 그대로 예. 흔드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재판거래 의혹을 일면 헤드라인으로 시커멓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어제 그저께 김승태가 태국에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신경 변화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신경 변화로 예. 오늘 아니면 오늘 네네. 아마 오후 5시 반 아니면 예. 내일은 들어온다. 다음 주 초에는 뭐 들어올 거다 늦어도. 예, 예. 뭐 아니 당장 아까도 나온 뉴스 보니까 오늘 오후 5시 반 비행기가 아니면 내일은 분명히 들어온다. 예, 예. 그 들어오면 자기는 할 말 다 하겠다. 네. 할 말 다 한다는 말은 그 앞에도 김승태 쪽에서 이 검찰에 이미 한번 이 박인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플리바게닝. 내가 할 예. 말 다 해줄 테니까 네, 네. 대신에 우리 상방울 자금에 대해서 좀 묻지 말고 네. 나머지 내가 전부 다 공개를 하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노 한 겁니다. 안 된다. 우리는 이 폴리바겐 하는 게 예. 없다. 그런 제도도 없고 그래서 수사할 걸 다 하겠다. 네네. 이런데 김승태가 결국은 태국에서 이 불법 체류자 재판을 받지 않고 불법 네네. 체류자인 것을 시인을 하고 예. 양승길과 함께 그러니까 현재 상방울 그 대표죠 회장 이 양승길과 함께 이제 송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도와준 또 다른 H 모 씨와 함께 세 명이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송환되면 이제 김승태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검찰이 협조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까? 그럼요. 그럼 줄줄이 다 부는 거예요. 네. 이 부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변호사비 대납의혹인데 네. 이게 이태영 변호사에게 간 20억이란 말이에요. 이 20억이 사회이사의 대가가 아니라 변호사비였다.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를 내가 대신해 준 것이다. 네. 그리고 대신에 물밑으로 이런 것은 받고 이런 것은 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예. 이런 이제 얘기를 쭉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특가법상 뇌물이 되어버리면 이 신병 처리를 국회에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아무리 국회가 개회 중이라도 민주당이 과연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엄청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막았을 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나는 그래서 이재명의 그 문자 그대로 정치적 생명이 걸린 예. 사건이 지금 연달아 터지고 있다. 네. 그 하나가 김승태의 귀국, 조폭 김승태의 귀국. 예. 또 하나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에 오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시간이 됐다.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보는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사법 리스크로 그대로 따놨단 말이에요. 예. 성남지청에 갔을 때 국회의원들이 43명이 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그 4분의 1이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부가 왕창 다 갔단 말이에요. 지금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예. 대표 기소보다 김성태 귀국이 더 두렵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 여기에 연관된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단순히 변호사비 대납고 그 뇌물 문제만 아니라 대북 송금 문제가 얽혀가 네. 있는데 그 비하인드에는 또 지금 구속이 돼가 있는 이화영이가 있단 말이에요. 평화부지사였죠. 예, 평화부지사를 예. 하면서 중계를 하고 뭐 북한의 뭐 아테이비인지 뭔지 하는 자와 예. 해서 그 김영철이가 뒤에 배경에 있고 그러면 바로 김정은이 직계 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연결이 돼가 있었단 말이에요. 줄줄이 나올 수 있다 이거군요. 그래서 문자가 여러 민주당이 네.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 야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예. 본격적인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조홍천 의원의 그 염려처럼 자칫하면 민주당의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다. 예. 이게 걱정이 크겠죠. 예. 지금 뭐 어쨌든 사법 리스크 또는 당 전체의 리스크에 빠져 있는데 설 민심이 지금 뭐 민생 투어 이런 것으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될 그런 기대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요. 그 오늘 NBS 최근에 여론조사가 쭉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갤럽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나온 것이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이런 이제 예. 그 NBS 지표조사가 네네.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요. 예. 오늘 아마 27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서 이제 정체성을 좀 보이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라갔어요. 네네. 오늘 35대 27 아마 이럴 겁니다. 제 예. 기억에 맞다면요. 그러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미 8%포인트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예. 국민의힘과 뭐 그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예. 지금 169석을 가진 야당이 그렇게 계속 추락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소수 여당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개혁 이미지 거기에다가 지금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강성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이런 강성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고 반면에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곧장 당의 리스크로 이 치환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소환이 임박한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